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6월 2일 기술적 분석의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월이 좀 마감이 됐죠. 4월에 이제 밑꼬리가 긴 V자 반등에 가까운 흐름을 보인 이후에 5월에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원인 중에는 뭐 가장 크게 꼽을 수 있는 것은 역시나 중국에 대한 관세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낮아지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반작용 혹은 수혜감으로 올라왔다. 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다라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지나치게 올라오다 보니까 기존에 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불거졌을 때 구간보다도 더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하나 특이한 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법원에서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제동을 걸긴 했는데,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회피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많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죠. 어찌되었거나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잠깐 잠잠해졌었던 트럼프가 갑자기 또다시 달리기 시작했다라는 거. 특히나 이제 뭐 중국에 대해서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US 스틸 이제 그 일본 제철이 인수하는 그거 관련해서도 사실 명확하게 표현해 주지는 않고 있지만, 어찌됐거나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지분 관계가 명확하고 안 하고는 우리와는 별로 관계가 없죠. 중요한 거는 그 연설 가운데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대해서 또다시 50%로 관세를 상승시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다시 이제 관세에 대해서 점점 좀 유연하게 가는 쪽으로 가다가, 특히나 최근에 언론에서 타코, 그렇죠? 트럼프를 긁는 이야기를 왜 그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언론이 그 지금의 대통령을 풍자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굳이 그렇게 긁을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트럼프 올레이스 치킨 사우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트럼프는 겁먹으면 물러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오히려 이 이후에 어떤 전략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굳이 내가 그렇게, 그죠? 누구라도 내가 굳이 그렇게 조롱당할 만한 일을 일부러 만들고 싶지 않겠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더 강경하게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감들이 있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야기 드렸지만 그렇게 굳이 잘 될 가능성이 되게 적어 보이는데, 뜬금없이 그렇게 관세율을 확 낮췄다가 지금 뭐 중국에서 히토류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광물 자원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는 안 풀었다 뭐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너무 그러니까 협상에 대한 환상이 좀 기대어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이 좀 불거졌을 때 6월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보다는, 그러니까 좋은 일보다는 좀 리스크 있는 이 흐름들이 조금 더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글쎄요, 지수가 오르던 내리던 상관없는 구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굳이 인버스를 친다라고 하면 작년 고점이 오지 않는 이상 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홀딩하는 입장에서도 이미 수익 담보를 하고 홀딩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다. 잘해야 각계 전투 구간이고, 잘해야 순환매가 돌았을 때 2000지와 같이 아직까지 바닥에 기던 종목들이 반등하고 고개 드는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신규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급하지 않는 쪽이다라고 보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또다시 관세 쪽이 흔들리고 달러 쪽이 움직이다 보니까 환율이 다시 1380원에 위에서 이제 역연율이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월요일날 이제 종가가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를 저항으로 만들지 아니면 또다시 6월에 시장이 관세에 휘말리면서 올라갈지, 특히나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철강 수출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한 9% 정도 차지하는 걸로, 9%인가 13%인가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런 관세율이 올라가는 흐름을 어떤 보고서 좀 추세가 좀 바뀌는지 그런 흐름들을 좀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인데 어떻게 보면 조정을 기다리는 쪽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아쉬운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탈하고 나서 횡보하고 나서 또다시 이슈로 하방으로 터졌는데 5월 마감 때문에 올라왔다라고도 볼 수 있고, 왜냐하면 지금은 가장 크게 주식시장의 매도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리밸런싱이라고 보고 있는데, 냉정하게는 리밸런싱을 5월 마감에 하지 않고 보통 3, 6, 9, 12에서 분기 마감 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채권은 많이 내려와 있고, 그러니까
미 국제금리가 올라갔다는 건 채권 가격이 낮아졌다는 의미죠. 채권은 많이 내려와 있고 주식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리밸런싱을 하면 당연히 올라온 것들을 팔고 내려온 거를 매수하는 그런 흐름들,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쪽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방 마감할 수 있었는데 5월 마감이어서 어느 정도 지켜졌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특히나 어떤 타코 트레이딩에 대한, 그죠, 트럼프가 저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괜찮아지겠지라는 시장의 어떤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다. 다만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또다시 상승했다라는 게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은 개파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개파락 이후에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이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그 중국과 그 협의한다라고 해서 기대감으로, 여기죠, 기대감으로 갭 상승하고 실제로 낮아지면서 올라갔었던 요 자리, 이런 자리까지는 최소한 일단 조정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지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다. 결국 일봉상으로 봤을 때 4월에 밑꼬리를 단 이런 급반등의 흐름, 그리고 5월에도 추가 상승하면서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120평까지 뒤졌지만, 과연 이제 이 구간에서 잘해야 박스를 칠지 아니면 얘를 깨고서 다시 이런 구간으로 조정이 올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하나 눈에 띄는 거는 엔비디아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죠. 이 구간이다. 원하는 시가고가 음봉의 패턴이 나오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이 구간에 저항 맞고서 음봉이 연속적으로 발생했다라는 것은 최소한의 120불 이 라인까지의 조정, 혹여나 운이 나쁘게 되면,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면 이런 자리들을 깨고 내려갈 수 있는 여지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물량이 많다라 그러면 조정한다라든지 그런 확률적인 인식을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시장은 이번 주에 이제 휴식이 좀 많죠. 휴일이 좀 많은데 과연 이제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을 버틸 것인지, 그러니까 내려와도 계속 상관없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세와 추세가 돌아섰기 때문에, 이미 작년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여기서의 움직임은 잔파동에 불과하다. 우리 시장은 매수로 대하는 관점이 맞는데, 문제는 지금 종목별 어떤 흐름들이 굉장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잘 나가는 종목들 너무 위에 있어서 따라갈 수가 없고, 못 나가는 종목들은 밑에서 계속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굳이 신규로 한다라고 그러면 선순환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잘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내가 개별적인 취향에 대한 어떤 판단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이번 주에 휴일이 좀 많죠. 오늘도 하고서 내일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휴장이고, 금요일도 휴장인데 조금은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조금은 긴장감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